애플 자동차 시장까지 노리는 빅테크의 최강자 애플 팀 쿡 회장이라 한쪽 분야를 잡아먹으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죠. 애플의 뿌리 3인 소크라테스, 스티브 잡스, 팀 쿡. 세계 1등 기업 애플은 어떻게 탄생했고 1등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역시 사람이 있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뿌리는 소크라테스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팀 쿡을 지명했다. 애플의 새로운 CEO 팀 쿡은 잡스 이후에도 애플의 성장을 이끌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오후 반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왜? 그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걸면서까지 소크라테스와 만나고 싶어 했을까? 잡스는 천재와의 만남이 그 어떤 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천재는 훌륭한 생각을 해낸다. 소크라테스와 만나면 천재의 뇌에 접속하는 기회를 얻는다. 소크라테스와 스티브 잡스가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도 물질과 물질의 관계가 더 중시되는 요즘,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끝까지 자료를 분석하던 차에 지난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졸업식 축사에서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은 과연 할 것인가? 계속해서 너라는 답을 며칠간 해야 했을 때 나는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해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겠지요. 이 축사를 통해서 잡스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보면서 실천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늘 자신에게 물었다. 매일 최선의 삶을 살고자 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늙어야 하며 죽음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등 삶의 진리를 탐구했다.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명제를 탐구하며 토론했는데 핵심 주제는 최고선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참된 지혜는 무엇일지 늘 고민했다. 소크라테스는 힘주어 말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어찌 보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다. 운동을 하는 것도 명상하는 것도 모두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초일류 기업이나 초일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부터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인문학의 힘은 지식을 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누구나 자신만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특별할 수도 보잘것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이 특별하든 보잘것 없든 각자가 가진 탁월함을 자기의 특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 확장의 힘입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자신을 미혼모의 아들이라고 밝힌 잡스와 게이라고 밝힌 팀 쿡이라. 애플을 밝히는 태양이 잡스였다면 태양이 진자리에 꽃을 피운 남자도 바로 팀 쿡이다.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태양이 되어 애플을 빛나게 했고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당한 단 그래도 당당한 삶을 살아온 팀 쿡은 태양이 진자리에 꽃을 피워냈다.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입양으로 인생을 시작한 잡스는 대학을 정퇴하고 1976년 양아버지의 차고에서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을 설립했다. 2011년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는 IT계의 전설이 되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1을 만들었고 후속작인 애플2와 매cin토시의 성공으로 일학 IT계의 스타로 떠올랐던 그는 1985년 당시 CEO였던 존 스컬리와 불화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잡스는 넥스트를 설립한 뒤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를 인수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으로 꼽히는 토이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저가 컴퓨터 시대를 맞춰서 파란 직선까지 간 애플의 CEO로 1997년에 복귀했다. 그는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르게 생각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한 잡스는 올인원 데스크톱 아이맥을 출시하면서 다시 애플의 성공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통찰력과 열정으로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잡스는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7년 후인 2011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서 COO 팀 쿡이 애플의 CEO를 맡게 되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잡스가 없는 애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감돌아 팀 쿡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더욱이 쿡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경영 전문가였으며 워커홀릭 남부 신수라는 그의 별칭은 왠지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애플의 새로운 CEO가 된 쿡은 말했다. 스티브는 인간의 창의력이 가장 큰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미친 사람은 정말로 그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스티브가 늘 했던 그대로 우리는 애플의 밝은 미래, 우리가 함께할 위대한 일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팀 쿡.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잡스처럼 혁신을 추구하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의 CEO 중에서 첫 번째로 커밍아웃한 인물이 되었다. 만약에 애플의 CEO가 게이라는 소식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해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또는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저희 불합의실을 희생하고라도 밝힐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성적 성향을 결코 부인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게이라는 것이 신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게이인 까닭에 소수 집단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타의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충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잡스에 의해서 50세의 나이로 애플의 CEO가 된 쿡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어려운 자리에 올랐다. 그 자리에 오른 지 6주 만에 잡스가 사망한 상황에서 팀 쿡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갔을까? 그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은 팀 쿡을 읽으며 해결하기 바란다. 이 책은 저널리스트 컬트 오우맥의 편집장으로 20년간 취재해온 린드 카니가 팀 쿡을 비롯해 조너선 아이브와 그레그 조위악, 리사 잭슨 등 애플의 주요 임원들을 인터뷰하여 쓴 책이다. 어제 통하는 방식이 내일이 통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결이 있다. 오래된 나무에 나무 뒤에 결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인생 무늬가 있다. 팀 쿡과 스티브 잡스. 이임자가 독하지 않은 후임자에게는 실패가 따른다. 제 아무리 잡스가 위대하더라도 말이다.
스티브가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내가 자신의 복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항상 그렇게 선택된 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잡스는 제품에 전념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쿡은 잡스와 결이 다른 경영자다. 천재적인 감각으로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제품을 출시하는 데 집중했던 잡스와 달리 쿡은 진지한 성격에 맞게 합리적이고 협력적으로 애플을 경영하고 있다. 잡스는 투자자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쿡은 잡스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한 회사 분위기를 만들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디자인 부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을 자주 만나고 주주들에게 신경을 쓰며 애플이 처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팀 쿡이 CEO가 된 이후에도 애플의 주식을 샀고 많은 투자자들 역시 애플의 주주가 되었다. 여전히 혹자는 팀 쿡의 애플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폰을 쏙 모여놓을 만큼 애플의 제품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까봐 불안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플의 임직원들만큼 팀 쿡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멋진 제품도 많고 새로운 CEO가 회사를 이끈 이후로 성장세가 꺾인 적도 없거든요. 애플의 직원들은 팀 쿡의 리더십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와 얘기를 나누든 그에 대한 칭찬과 존경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팀 쿡은 잘 가꿔놓은 애플을 곱게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잡스와 함께 애플을 성장시켰고 애플의 암흑기에 입사했다. 잡스가 죽고 나서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잡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부터 CEO가 된 것이다. 잡스는 철저한 기술자였기 때문에 경영 시크릿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보였는데 잡스의 이러한 부족함을 해결해주는 팀 쿡이 있었기에 애플은 성장할 수 있었다. 팀 쿡은 자신만의 5가지 경영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자선 활동을 늘린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향한다. 제품의 재활용성을 없앤다.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종을 수용한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수록 상호 교류해야 한다. 현재 애플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끄는 만큼 팀 쿡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회사를 CEO 혼자서만 성장시킬 수는 없다. CEO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맹점과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런 이끌어주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소비재 회사의 전통적인 CEO들은 소비자를 보기보다도 장부성의 이익과 손실, 매출만 중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같은 소비재 회사의 CEO는 소비자들과 상호 교류해야 하고 회사 직원과 공동체, 국가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카로 최강자를 벌인 애플의 청사진은 현재 애플은 모바일 통신 및 미디어 장치, 개인용 컴퓨터 및 휴대용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한다. 애플은 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어주었지만 다시금 1위를 탈환했다. 최근 애플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아이폰 13은 2021년 9월에 출시될 예정인데 애플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에 매년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인상했다. 애플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앞으로 스마트카 사업이 더 진출할 것이다. 맥킨토시 PC로 성공한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어 셋톱 박스 형태의 애플 TV를 출시해서 혁신을 거듭했는데 앞으로 스마트카로 또다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최근에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애플의 애플카는 2024년 완성될 예정인데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최소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전기차 형태로 출시될 것이다.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에서 애플에서 테슬라로 이직해 테슬라 모델 3 개발을 담당했던 더그 필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부사장이 2018년 8월 애플로 복귀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애플은 우리가 해고한 사람들을 고용한다. 테슬라 전기차의 최대 경쟁자는 애플이라고 말했다. 애플카가 출시되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데 애플은 애플카로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이다.